값비싼 선물은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명절 특수를 누려온 한우 농가와 택배업체들이 울상입니다. 실종된 상경기 심층 취재했습니다. 군산의 미분양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분양이 몰린 탓으로 미분양 해소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입니다. 새누리당 탈당 인사들이 주축이 된 바른정당이 전북도당을 창당하고 보수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호남에서는 전북도당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설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년 같으면 제수용품이며 선물 준비로 바빠질만 한데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사회 분위기 탓에 특히 대목을 노렸던 한우 농가들이 울상입니다. 먼저 유룡 기자입니다. 설 명절을 일주일여 앞두고 도축장 마당에 한우를 싣고 온 차량들이 줄줄이 대기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돈다발을 두둑이 손에 쥐곤 했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형편없죠. 그전에 10,000원씩 가던 것도 8,000원 이렇게 막 떨어져갖고 한 2,000원대 떨어져갖고. 작년 설과 비교해 15%가량 가격이 내렸고 명절을 코앞에 두었지만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이 그대로, 명절 특수가 사라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수준의 가격으로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수기는 완전히 사라진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명절이면 한우 선물 세트 판매로 분주했던 대형 매장도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생활용품 선물 세트가 일찌감치 고객 잡기에 나선 것과 달리 축산 매장은 평소와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한우 선물 택배 주문이 절반으로 뚝 떨어져 이제 국거리나 탕거리 같은 일반 부위 판매가 더 신경 쓰입니다. 선물보다 그러니까 가족과 집안에서 드실 수 있는 걸로 상품이 변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저렴한 선물로 정을 나누는 것이 대세. 한때 최고의 특수를 누리던 한우 농가들이 세태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택배업계의 사정만 봐도 설 특수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청탁금지법이 빠르게 자리를 잡으면서 선물도 간소해지고 물량 자체도 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경희 기자입니다. 우체국 마당이 택배 상자로 가득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하루 10,000개 넘게 처리하고 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물량이 다소 줄었습니다. 선물 종류도 간소해져 소고기와 전복 등 고가 선물은 보이질 않고 멸치와 김, 과일, 생필품 세트 등 5만 원 이하 저렴한 선물이 대다수입니다. 좀 고가의 그 택배는 좀 줄어들고 그 대신 좀 소량이 좀 적어진 그 김이나 내지는 좀 육아 같은 그런 소형 택배가 좀 늘어나고. 대형마트 역시 울상입니다. 전주의 한 대형마트는 지난 11일까지 한 달간 명절 선물 사전 예약을 받았지만 주문 물량이 지난해 설보다 20% 줄었습니다. 단체 주문이 뚝 끊긴 데다 고가 선물 세트 판매는 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보낸 택배가 수치를 거부당해 되돌려 받아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청탁금지법을 의식한 탓입니다. 고객님들 요청해서 택배로 보내는 것들 있잖아요. 안 받으시는 분도 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택배가 갔는데 돌려보낸다는 얘기. 관공서를 오가는 택배 감소는 더 심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뒤 첫 명절인 만큼 허용 한도 내의 선물이더라도 주지도 받지도 않으며 몸을 사리는 분위기입니다. 작년 추석 때부터 아예 없어요. 구경하기가 힘들 정도로. 얼어붙은 경기에 청탁금지법의 영향까지 택배업계도 1년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설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한국 GM이 다음 주부터 양산에 돌입하는 신차 올류 크루즈를 군산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해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 GM은 오늘 국내 언론을 상대로 올류 크루즈 공개 행사를 가졌으며 오는 23일부터 군산 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의 지역 경기를 주도했던 군산 지역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조선업종 침체로 아파트 분양 시장까지 얼어붙어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 입주를 시작했던 군산의 한 분양 아파트입니다. 940세대 전 세대 분양이 녹록지 않자 일부를 임대로 돌렸지만 입주 9달이 지나도록 빈집이 적지 않습니다.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그쪽 아무래도 브랜드 있는 쪽으로 많이 가지고 군산 경기가 많이 안 좋아요. 올 상반기 입주를 앞둔 또 다른 아파트들 역시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 시내 미분양 아파트는 9개 단지에 1267세대로 미분양률이 22%를 넘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올해 3개 단지 1500세대가 입주하고 내년에는 4개 단지 3500세대, 이후에도 페이퍼 코리아 이전 부지에 4100세대가 줄줄이 들어서 공급 과잉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해 10월 군산시를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공급량 조절을 권고했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하는 기준이나 전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관리 지역에 좀 연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군산시의 현재 주택 보급률은 115%. 따라서 신규 아파트는 저소득자를 위한 소형 임대 아파트 위주로 공급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을까요? 국민참여재판이라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주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인데요. 그간 중대한 사안에 한정됐던 이 재판이 앞으로는 민생 범죄 등에도 적용됩니다.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9년 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안도현 시인은 안중근 의사 유묵도난글로 지난 2013년 기소되자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해 대검찰청에 돌진했던 이지혁 굴삭기 기사도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재판부나 검찰이 간과한 시민의 법감정과 상식이 판결에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 등 사안이 중할경으로 국한돼 경미한 사건은 신청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조경석 3개를 무단으로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73살 조모 씨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벌금 5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조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버려진 줄 알고 농사에 쓰려고 가져가 억울하다는 것인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경미한 형사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것은 도내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민의 사법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건을 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그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경미한 민생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충분히 안내해 신청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나눔의 상징인 사랑의 온도탑이 올해도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현재까지 모금액이 올 겨울 목표액 59억 8천만 원을 1,400만 원 초과해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102.5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눔 유형별로는 개인 기부가 지난해보다 45%가 늘었고 법인 기부액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새누리당 탈당 인사들이 주축인 바른정당이 호남 최초로 전북에 도당을 창당했습니다. 도내에서 보수당까지도 경쟁체제로 재편돼 보수층 새 결집에 경합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종휴 기자입니다. 바른정당 전북도당 창당대회는 천여 명의 당원들이 참석하는 열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정운천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을 탈당한 250여 명의 당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창당대회는 김무성, 정병국 의원 등 현역 의원 15명이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세력을 비판한 뒤 새로운 정치를 통해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권을 하기 위해서 바른정당을 창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유승민 의원은 지역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에 계시는 동지 여러분들께서 제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도당위원장에 추대된 정운천 의원은
호남, 제주에서 전북도당이 유일하게 창당됐다면서 호남 정치의 중심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가 중심이 돼서 호남의 새로운 역사가 오늘 탄생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도내에서도 보수의 분열이 본격화된 가운데 바른정당이 보수 정치의 새로운 영역을 넓혀갈지 기존 새누리당으로 회귀할지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의 전북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전북 도당 창당일인 오늘 전북을 찾아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내일 전북에 와 각계 인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또 다음 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주를 찾을 것으로 알려지는 등 설 연휴를 전후해 대권 주자들의 전북 방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송하진 지사는 오늘 도청을 방문한 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을 만나 새만금 사업은 국가 이익과 소외된 전북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고 전북의 이익이 없다면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앞으로 지사의 말을 염두에 두겠다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주시는 시청 인근에 제2청사를 짓는 사업이 정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지원 사항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청은 공간이 협소해 본청 외에 인근 2개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인근 건물을 매입하려다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은 지 44년 된 전주 KCC 홈구장인 전주 실내체육관을 리모델링합니다. 전주시는 안전성이 떨어지고 관람석 부족이 지적돼 온 전주 실내체육관을 리모델링하기로 하고 420억 원을 투입해 4,600석 규모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는 전기차 보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전기차 보급은 지난 연말 기준 10,000대를 넘어섰지만 전북은 57대로 제주도의 5,600여 대의 100분의 1 수준이며 경남도에 비해서도 1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반쯤 군산 문효도 인근 무인도에서 45살 김모 씨 등 4명이 밀물에 고립됐다 10여 분 만에 구조됐으며 앞선 12일에도 58살 정모 씨 등 2명이 같은 장소에서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경은 관광객들이 해안가를 벗어나지 말고 밀물 시간을 고려해 산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제3자 뇌물 요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58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1,5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고향 후배인 조명장치 업자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1,500만 원을 챙기고 다른 업자한테는 업체 선정의 혜택을 주겠다며 직원 휴가비를 요구한 혐의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명절 과일을 선택할 때 사과는 밝은 느낌의 묵직하고 단단한 것이 좋고 배는 껍질이 투명하고 꼭지 반대편 부위에 검은 균열이 없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은 얼룩이 없고 둥근 사각형이 좋으며 사과를 보관할 때는 다른 과일을 무르게 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